90년대 에이스 4대 천왕은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랜디 존슨,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였는데요. 특히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38.7위, 165.6인 사이언과 152.1인 월터 존슨에 이은 역대 3위이자 라이브볼 시대 1위인 클레멘스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약물 사용이 밝혀지면서 클레멘스는 기록 삭제형에 처해지게 됐는데요. 클레멘스를 빼고 4대 천왕을 다시 구성하면 그렉 매덕스,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톰 글래빈이 됩니다. 어쨌든 클레멘스를 포함한 5명은 모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가 있는데요. 클레멘스는 1999년과 2000년 양키스에서, 랜디 존슨은 2001년 애리조나에서, 페드로는 2004년 보스턴에서 우승에 성공했고, 매덕스와 글래비는 1995년 애틀란타에서 함께 따냈습니다. 그리고 랜디 존슨과 톰 글래비는 월드시리즈 MVP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명예의 전당을 확정한 2000년대 4대 천왕은 커벌 슈그, 컷쇼, 벌렌더, 슈어저, 그레인키인데요. 통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보면 벌렌더 72.2, 컷쇼 69.1, 그레인키 68.0, 슈어저 66.2 순서입니다. 하지만 타격 기여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레인키 73.1, 컷쇼 71.9, 벌렌더 71.8, 슈어저가 67.1로 그레인키가 1위가 됩니다. 어쨌든 4명은 모두 명예의 전당 헌액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인키는 수상 실적에서 다른 3명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컷쇼가 사이영 3개와 리그 MVP 트리플 크라운, 벌렌더가 사이영 2개와 리그 MVP 트리플 크라운, 슈어저가 사이영 3개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레인키는 사이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5년 평균자책점 1.66을 기록하고도 제이크 아리에타에 밀려 2위를 함으로써 양리그 수상에 실패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벌렌더가 2017년 휴스턴에서, 슈어저가 2019년 워싱턴에서, 컷쇼가 2020년 다저스에서 우승에 성공한 반면 그레인키는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2016년 애리조나와 6년 2억 6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첫 시즌을 망칠 때까지만 해도 먹튀가 되는 줄 알았던 그레인키는 이후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는데요. 그레인키는 올해도 팀 내 최다인 171이닝과 함께 9이닝당 1.89개의 볼넷이 아메리칸 리그 2위, WHIP 1.17이 아메리칸 리그 5위, 15번의 퀄리티 스타트가 리그 6위에 해당됐습니다. 8월까지 159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한 그레인키는 190이닝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아메리칸 리그에서 190이닝을 넘은 투수는 로비레이와 호세 베리오스 2명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반응과 목 부상으로 그레인키는 정상적인 9월을 보내지 못했고 11과 3분의 1이닝 14자책에 그침으로써 3.66이었던 평균자책점이 4.16으로 올라가고 시즌을 마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선발로 뛰지 못하게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1이닝, ALCS 1과 3분의 1이닝에 오프너 등판을 했던 그레인키는 그러나 월드 시리즈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요. 4차전에 나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그레인키는 특히 8번 타자로 출장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투수가 9번이 아닌 다른 타순으로 출장한 건 1918년 월드 시리즈 4차전에서 6번으로 출장한 베이브 루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그레인키는 2번의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고 그중 하나는 안타가 됩니다. 다음 날 그레인키는 또 진기록을 만드는데요. 대타로 출장해 안타를 때려냄으로써 98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대타 안타를 기록한 투수가 됩니다. 그레인키가 월드시리즈에서 날린 타구 세개는 104마일, 100마일, 106마일이었습니다. 프란버 발데스가 월드시리즈 선발 2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 17점에 그친 휴스턴으로서는 그레인키가 정상 컨디션이었다면 우승은 어려웠을지 몰라도 7차전까지 갈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막판에 반전이 있긴 했지만 그레인키는 불안한 모습이 많았던 시즌이었는데요. 2020년과 비교하면 그레인키는 9이닝당 탈삼진이 9.0개에서 6.3개로 급감하고 9이닝당 볼넷은 1.2개에서 1.9개로 늘었으며 특히 피홈런이 0.8개에서 1.6개로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9이닝당 1.58개의 피홈런은 1.94개인 패트릭 코빈과 1.90개인 조던 라일스에 이어 규정이닝 투수 세 번째로 높았는데요. 이에 그레인키는 데뷔 후 처음으로 한 해 30개의 홈런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트루 아웃컴, 탈삼진, 볼넷, 피홈런 기록이 모두 나빠지다 보니 그레인키는 FIP가 크게 나빠졌는데요.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3할 2푼 1리였던 지난해 그레인키는 평균 자책점이 4.03이었지만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 FIP는 2.80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2할 6푼 3리로 리그 평균보다 낮았던 올해는 평균 자책점이 4.16, FIP가 4.71로 평균 자책점 대비 FIP가 크게 나빴는데요. FIP가 나빴던 순위를 보면 패트릭 코빈 5.41, 조던 라일스 5.34, 댈러스 카이클 5.23, 카일 핸드릭스 4.89, 잭 그레인키 4.71, 타일러 앤더슨 4.37, 콜 어빈 4.30, 류현진 4.02, 웨이드 마일리 3.97로 그동안 느린 구속을 가지고 놀라운 성적을 낸 투수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물질 규제 때문이었다는 섣부른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레인키가 올해 기록한 88.9마일은 최근 몇 년간 구속과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레인키는 변화 후의 제구가 예전보다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장타 허용이 크게 늘게 됩니다. 문제는 직장 폐쇄가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레인키에 대한 소식이 휴스턴과 재계약은 없을 것이다. 그레인키는 은퇴할 생각이 없다는 거였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관심을 모으는 팀의 이름이 단 한 팀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계약 상태인 주요 선발 투수들은 클레이튼 커쇼와 카를로스 로돈이 대여급이고 데니 더피, 마이클 피네다, 잭 그레인키, 타일러 앤더슨, 김광현, 자니 쿠에토, 게런 리처즈,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마틴 페레스 등인데요. 그레인키에 대한 팬그래프의 예상은 1년 115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레인키는 1년 계약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커쇼를 놓치게 될 경우 다저스가 그레인키를 다시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저스 선발진은 워커 뷰러, 후리오 우리아스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그레인키와 프라이스, 그리고 토니 곤솔린과 더스틴 메이인데요. 불러놓고 보니 엄청 약한 느낌입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있어야 하긴 할 것 같네요. 어쨌든 베테랑 투수와의 1년 계약을 워낙 좋아하는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란타 사장이 그레인키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애틀란타는 에이스로 올라선 프리드와 돌아오는 소로카, 베테랑 찰리 모튼과 잭 그레인키에 이안 앤더슨, 후아스카 이노아, 카일 라이트 등이 뒤를 바치는 매력적인 구성이 탄생합니다. 한편으로는 매츠가 그레인키를 데려가서 디그롬, 슈어저, 그레인키로 이어지는 사이영 트리오를 구성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캔자시티, 미러키, 에인절스, 다저스, 애리조나, 휴스턴에 이어 7번째 팀에 유니폼을 입게 될 그레인키는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요? 은퇴하기 전까지 우승에 성공하게 될까요? 매덕스가 42세 시즌까지 뛰고 은퇴한 것처럼 40살을 넘어서도 활약할 수 있을까요? 내년은 그레인키에게 정말 중요한 38세 시즌이자 19년차 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 여인 카를로스 코레아는 직장 폐쇄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하지 못했는데요. 코레아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접촉한 팀은 휴스턴을 포함해 다저스, 양키스, 보스턴, 컵스, 애틀란타 6팀으로 코레아를 가장 원하는 팀이었다는 소문과 달리 디트로이트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휴스턴이 코레아에게 한 최종 제안은 5년 1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하비에르 바에스가 5년 1억 4천만 달러, 마커스 시미언이 7년 1억 7천5백만 달러, 코리 시거가 10년 3억 2천5백만 달러로 모두 성공적인 계약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아예 본인들의 요구액을 밝히고 시작하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는 보라스와 달리 너무 조용한 코레아 에이전트의 일처리는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아비사일 가르시아와 4년 5,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조이 웬드를 템파베이에서 제이콥 스탈링스를 피츠버그에서 데려온 말린스는 원래 애리조나에서 카슨 켈리를 데려오려다가 보스턴으로 향하던 스탈링스를 하이제킹한 거라고 하는데요. 마이애미는 애리조나 캐틀 마르테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부상으로 90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OPS 0.909를 기록한 마르테는 중견수와 이루수가 모두 가능하며 옵션 2년 포함 3년 2,640만 달러 계약이 남은 초혜자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르테가 합류하게 된다면 마이애미는 1번 타자 미겔 로하스, 2번 타자 제즈 치즘 주니어, 3번 타자 케텔 마르테, 4번 타자 아비사일 가르시아, 5번 타자 헤수스 아길라, 6번 타자 헤수스 산체스로 이어짐으로써 타선 업그레이드에 성공하게 됩니다. 직장 폐쇄가 일어나기 직전 샌디에고와 닉 마르티네스의 4년 2천만 달러, 조던 라일스와 볼티모어의 1년 700만 달러, 특히 보스턴은 리칠과 1년 500만 달러, 제임스 팩스턴과 1년 1000만 달러 계약, 그리고 헌터 렌프로를 미러키로 보내고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서둘러 발표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휴스턴과 벌랜더의 계약은 공식 발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벌랜더는 휴스턴과 1년 2,500만 달러, 선수 옵션 포함 2년 5천만 달러에 남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F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CBA가 타결됐을 때 벌랜더가 휴스턴행을 철회하고 다른 팀으로 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내친 김에 매츠가 벌랜더까지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